네, 패들렛의 정말 강력한 기능인 필터링 기능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봉사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봉사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만 모두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오른쪽에 깔때기 버튼을 누르면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영역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활동 중에 진로에 해당되는 모든 학년의 활동들을 봐야지 하면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아니다, 나는 2학년에 해당되는 모든 활동을 봐야지 하면 이렇게 모두 확인하실 수 있고 내용도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생활기록부 완벽 준비를 위한 디지털 포트폴리오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패들렛을 활용했고요. 먼저 오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의 중요성, 디지털 포트폴리오 활용의 장점, 그리고 도대체 왜 패들렛이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의 중요성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는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형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입제도가 바뀌면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졌는데요. 2026학년도 대입을 보시면 교과 전형인데도 성적만 보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도 함께 보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위권 대학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적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학교 생활의 활동도 보겠다라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요. 정시 전형도 마찬가지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이건 수능만 보지 않고 우리는 학생부도 같이 보겠다 하는 학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봤을 때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는 내가 어떤 전형을 지원하든지 간에 더 중요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다양한 활동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 요즘에 학생들 정말 바쁘실 텐데요. 탐구 활동도 해야 되고, 독서나 토론 활동도 해야 되고, 교과에서 하는 심화 발표, 수행평가, 그리고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까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한 곳에 모아져 있으면 아무래도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단순히 나열된 내용만 적혀 있기보다는 이 학생이 이런 활동들을 했었구나, 거기서 출발을 해서 조금 더 보완할 점을 이렇게 확장해서 해보고 심화해서 해봤구나, 이런 어떤 성장 스토리가 구축이 되면 좋은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디지털 포트폴리오 활용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먼저 굉장히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3학년 과학과제 연구를 했을 때 내가 발표했던 발표 자료, 혹은 연구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이렇게 첨부 파일로 넣어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본문에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 놓으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할 때 다시 막 자료를 찾아보고 이게 뭐였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이렇게 쌓일 건데, 그걸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디지털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구분해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영역과 학년을 구분할 수 있게 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율활동만 싹 모아서 보고 싶다 하면 자율만 모을 수 있고요. 1학년 활동만 싹 모아서 보고 싶다 하면 1학년 활동만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내가 예를 들면 자율활동에서는 조금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 진로활동에서는 좀 어떤 활동을 보완하면 좋을까? 라는 걸 찾아볼 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심화를 해보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볼 때 너무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될 부분이 바로 면접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면접을 대비할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게 뭐였더라? 이게 어떤 활동을 했었더라? 내가 굉장히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활동을 했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흐릿해지면 또 다시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 많은 활동들을 다시 하나하나 클릭해서 찾아보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접 대비할 때 특히 그 당시에 느꼈던 점이나 이렇게 생각한 점들도 떠올리시면 좋은데 그것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한눈에 관리하면서 영역별로 구분해서 보고 거기서 심화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고 면접 대비까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왜 패들렛을 추천하는지 지금부터 설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패들렛은 압도적으로 쉬운 사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선생님이나 학생들 모두 패들렛을 거의 다 접해 보셨고 또 활용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패들렛의 가장 큰 장점. 링크가 있으면 로그인하지 않아도 누구나 게시글을 남길 수 있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유용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형식은 글도 올릴 수 있지만 파일도 올릴 수 있고 거기에 링크도 같이 올릴 수 있고 또 음성이나 비디오로 기록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게 다양한 형식을 한 곳에 넣을 수 있다. 근데 그 한 곳에 넣는 것이 체계적으로 너무 정리가 잘 된다. 그럼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제 기능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바로 포트폴리오 만들어야지 하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1번 패들렛 가입하기, 2번 링크 클릭하기. 그러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사실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고민을 했을 때 카페를 만들 수도 있고 밴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노션이라는 걸 활용할 수도 있는데 카페나 밴드는 아무래도 개설할 때 조금 귀찮은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노션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는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좀 사용 장벽이 좀 있다. 이 사용법이 패들렛보다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배워서 활용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어떤 점에 있어서 저는 패들렛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또 하나는 링크를 공유하면 이제 링크 공유하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모바일로 활용하실 때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링크를 받으시면 되고 컴퓨터에서는 그냥 주소창에 적혀 있는 그 위에 주소를 바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링크를 나에게 보내기를 통해서 내 카톡에 이렇게 하나 남겨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저는 이런 활동을 했어요 라고 할 때 아예 패들렛 게시판을 공유를 해드리면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패들렛 링크를 공유할 경우에 이걸 자동 복제 링크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패들렛 게시판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보면 뭐 네모 모양이 있는데 이게 복제 버튼이 이런 말을 하나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선생님이 링크 줄게 패들렛 가입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 라고 얘기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냥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제를 하고 나면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누가 이걸 가입을 했고 누가 복제를 했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걸 그냥 내가 더 이상 이 페이지를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싶다 할 때는 바로 공유 설정을 조절을 해서 접근 권한 없음으로 만들면 쉽게 접근을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가독성이 높은 형식인데요. 이게 패들렛 기능이 한 2월인가 3월쯤에 올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식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뭐 담벼락이나 그리드 형식 이런 게 있었는데 테이블 형식이 추가되면서 혁신적인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엑셀 파일을 연상시키는데요. 올해 2월쯤에 패들렛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기 설정 버튼을 누르고 형식 버튼을 보시면 보통 저희가 담벼락이나 칼럼, 그리드라는 그런 형식들을 많이 활용을 해왔었는데 새롭게 테이블이라는 형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누르면 이렇게 엑셀 파일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위에 보시면 행이 고정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제목이랑 첨부 파일, 본문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고 특히 컴퓨터 화면에서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올리면 확대가 화면이 되거든요.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내리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첨부 파일, 느낀 점, 뭐 보완하고 싶은 점, 영역명, 학년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드 입력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필드에 느낀 점, 보완하고 싶은 점, 영역명, 학년 이런 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내가 또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아까 저처럼 설정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맞춤 필드, 게시물 필드 하위 영역에 맞춤 필드라는 게 있는데요. 새 맞춤 필드를 클릭하셔서 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개하고 싶은 것은 강력한 필터링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기능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카페나 밴드에 게시글을 올렸을 경우에는 물론 제목 같은 걸로 게시글을 검색을 할 수 있지만 검색과 동시에 내용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패들렛은 워낙에 필터링을 하더라도 모든 내용이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필터링을 하는 순간 첨부 파일도 보이고 내용도 보이고 보완할 점도 보이고 다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많은 활동 중에서 나는 탐구 활동에 관련된 내용만 보고 싶다 하시면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게시물 검색 버튼이 나옵니다. 탐구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 게시물 중에 탐구라는 내용이 입력된 내용만 이렇게 필터링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강력한 게 사실 게시물의 제목만 이렇게 나오는 거가 아니라 모든 내용을 검색과 동시에 모두 보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제가 봉사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봉사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만 모두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오른쪽에 깔때기 버튼을 누르면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영역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활동 중에 진로에 해당되는 모든 학년의 활동들을 봐야지 하면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아니다 나는 2학년에 해당되는 모든 활동을 봐야지 하면 이렇게 모두 확인하실 수 있고 내용도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필터링 기능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이 너무 용이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께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요즘에는 사실 탐구 주제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내용을 심화해서 해볼까를 고민할 때 바로 이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연계 활동을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한 영역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영역 혹은 교과에서 끝나지 않고 교과의 내용이 창체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대학교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연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내가 자율활동에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동아리에서 한번 추가로 심화해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어떤 연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쉽게 찾아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또 패들렛을 활용한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이 패들렛이 워낙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 캡처나 이런 거가 너무 쉽잖아요. 사진을 찍지 않아도. 그러면 화면 캡처, 컴퓨터로 하실 때는 캡처 방법이 윈도우 키, 쉬프트 키, S를 누르시면 바로 마우스로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부분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진로 활동에 관한 내용만 좀 캡처를 해서 진로 활동을 어떻게 심화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내용을 캡처한 내용을 그냥 챗 GPT한테 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멘트를 이렇게 너는 서울의 주요 대학 입학 사정관이야. 이미지로 제공한 학생 활동을 토대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혹은 탐구력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 활동을 좀 평가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면접 질문도 만들어줘. 이런 내용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영어과니까 이제 영어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 활동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예상 면접 질문도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과학 관련해서 천연 생약 항균 활성화에 관한 어떤 실험을 한 내용이 과학과제 연구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 평가를 해주고 그리고 심화 질문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면접 질문이 조금 더 심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면접 질문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내용을 잘 활용한다면 실제로 면접을 준비할 때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학생이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선생님이 활용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빠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학생 활용법과 교사 활용법을 가지고 얼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